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선크림 1편에 이어서 2편을 바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유는 선크림 SPF 조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자, 증거 공개 전에 먼저 보실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의 요지는 한국의 선크림 조작 사태가 착한 성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단정 짓는 내용입니다. 유해 우려 성분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브랜드사가 자외선 차단 성분 넣어야 될 걸 빼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자칫 선크림 SPF 조작 사건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작에 대한 자료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 말씀드린 SPF 지수 조작 논란의 선크림인 휘게, 라운드랩 등등 요걸 만든 제조사가 였습니다. 뮤즈베라 클리어 선크림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4월 2일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선크림들의 모처방 선크림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으로 임상회사에서 인비보 임상을 받았는데요. SPF 89 플러스 마이너스 20.2, PFA도 32 플러스 마이너스 7.03 모두 높은 수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심사 완료 후 전달받는 모처방의 기능성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시면 선크림인데 주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이죠. 디에틸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 비스 에틸핵실 옥시페놀 메톡시 페닐트리아진, 이게 딱 두 가지이고 함량이 3g 밖에 안 됩니다. 선크림 1편에서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3g 가지고는 SPF 89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보입니다. 6g 함량을 사용했는데 배합 목적을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성분이 아니라 착색제로 표시한 게 보이시죠? 즉 모처방인 뮤라즈 선크림은 총 9g 함량의 혼합자차로 만들어진 톤업 선크림입니다. 이걸로 임상을 받았고 식약처에도 이 임상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휘게, 라운드랩 등등등 아주 여러 브랜드에게 납품을 할 때는 착색제인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뺀 전혀 다른 선크림으로 납품을 한 겁니다. 브랜드사는 사실 식약처가 허가해준 제조사 자료, 그걸 보고 SPF 지수를 단상자 상세 페이지에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책임 판매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번 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브랜드사가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한데 내부 기밀이라서요. 자, 결국 제조사가 브랜드사를 속이고 국내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돈을 번 사건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거 제조사의 실수가 아닐까? 브랜드사가 진짜 제조사에게 이거 빼주세요, 이 성분 빼주세요, 저 성분 빼주세요, 유기자차 조금만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닐까? 다양한 원인을 열어놓고 이 사안에 저도 접근을 했었는데요. 결국 제조사의 단독 조작임을 이번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상회사인데요. 임상회사는 왜 기능성 성분, 즉 자차 성분명과 함량이 현저하게 낮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저 임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또 모임상 선크림인 뮤라즈는 혼합자차에 옅은 황갈색 크림 제형이잖아요. 근데 평가시료는 유기자차 두 가지만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신뢰성 보증은 약학 박사님이 하시고 연구 책임자로는 피부과 전문의가 하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임상 결과를 낸단 말이죠. 적어도 기능성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과 제형과의 이 연관관계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원료 함량과 제형,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SPF 지수에 대한 더블 체크가 어느 정도는 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의아한 점이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역시 주성분의 총 함량을 확인하고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조사의 양심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나 되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게 착색제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이 착색제는 왜냐하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성분이라서요. 제조사에서 언제든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거든요. 설사 이 방법조차 색조 제품 등의 이 심사 편의를 위해서 법을 유연하게 풀어줬다라고 해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건 무분별한 편의를 제공한 시스템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업계 관계자분 같은데 야, 화장품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불만을 적어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맞습니다. 저 역시도 화장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화장품 만드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 어려움을 배가시키는데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전체 화장품 시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선크림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술한 법과 식약처의 관리 감독, 또 제조사의 법망을 피해간 교묘한 조작, 임상회사의 아쉬운 업무 방식, 이게 이번 선크림 조작 사태의 진짜 원인입니다. 이렇게 크고 중대한 사안을 외면하고 그냥 단순히 요 성분 빼라고 해서 뭐 성분 마케팅이다 라는 단순 1차원적인 사안으로 이 사건을 덮는다면 이런 성분 조작은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잡자라는 생각에서 사실 오늘 이 자료 공개가 쉽지 않은데 공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해결 능력이 없는 브랜드가 아니라 해결 능력이 있는 제조사와 식약처에 항의하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